자, 오늘 수업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생긴 걸로 쭉 훑어봤는데, 원래 이제 요 뒤에 청산별곡을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시험범위 안 들어간다 그래서 요쪽에 수록된 작품 설명은 다 여기에 수록된 거, 기존에 지난주에 했었던 거, 여기에 수록된 거는 다 끝났고,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포인트 정리도 하고 또 총정리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활용을 해야 되니까 뭐 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 여기에다 필기되어 있고 뭐 체크 포인트가 되어 있으니까 좀 복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모르면은 보고 푸세요. 그냥 대충 풀면서 찍지 마시고. 그럼 그 효과 하나도 안 생겨. 시간이 좀 걸리고 느리게 풀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좀 보면서 풀어야 차라리 공부가 되겠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 다 정리했고, 얼른 와. 이거 가져가.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드린 프린트로 청로로, 그 다음에 뭐 등등등 뒤에 이제 시험 범위를 받고 보니까 뭐 윤동주 시집이든 가방을 들고 뭐 송인 요런 거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요 프린트 가지고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작품들 다 마무리를 할 거고요. 요거 다 마무리한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문제풀이를 이제 하는 시간으로 돌릴 건데, 오늘 선생님이 드린 거 요거 하나 있지.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 주 일요일까지 풀어서 이제 채점도 하고 다 적혀 있어. 오답 체크도 좀 하고.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 날 오시면은 선생님이 이제 과제물 검사하면서 다른 문제 자료를 드릴 거야. 그럼 이제 한 명씩 봐가지고 이제 틀린 거 1대1로 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 잡아 드릴 거니까 좀 해설도 좀 보시고 오답 체크도 좀 하시고 해야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문제 푸실 때 그 작년에 이제 몇몇 학생들이 이거 두 쪽씩 인쇄하니까 좀 글자가 작아서 보기 힘들지. 그래서 원래 한쪽씩 인쇄를 좀 해드렸었는데 너무 두꺼워져, 한쪽씩 인쇄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두 쪽씩 인쇄해서 좀 작아요. 보시기가 조금 불편할 텐데 그냥 봐. 뭐 어떡하냐. 그 다음에 이렇게 푸시다 보면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교과서 문학작품 문제가 섞여 있을 거야. 그런 건 다 빼버리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작품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원별로 되어 있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문제 내가 만든 게 아니지. 족보다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작품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원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문제들도 있으면 그거 다 빼시면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않아. 거의 한 30-40% 정도는 또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 시험범위에는 뭐 할만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좀 다 풀어 오셔서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시고요. 자, 프린트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만, 아영이, 영준이 프린트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화면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 드린 거를 띄워놨는데, 아영아 이거 받아가자. 프린트 드린 거를 띄워놨는데 이게 복사해서 다시 스캔을 뜬 거라 가지고 화질이 좀 안 좋아. 이게 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프린트 같이 보시면 되는데 유튜브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래나? 뭐 화질을 최대한 높여서 찍긴 했는데 아무튼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 작품 보시면 청로루라고 나왔는데, 요거 예전에 강의할 때 여러분들 학습활동에 좀 나와 있었던 작품이라서 그때 간단히 했거든. 근데 선생님이 좀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수정할 겸 다시 해볼게요. 일단 프린트 제목 밑에, 청로루 제목 밑에 보시면은 화자의 시선이동, 봄의 정치, 탈속, 절제된 언어, 색채감 이러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사용되는 핵심 단어들이 되겠지. 자, 제일 첫 번째 화자의 시선이동은 나중에 여기 나와요. 왼쪽에 보시면은 핵심 정리라고 나오죠. 핵심 정리에서 2번 특징에 일단 특징에 별표를 칠 거고요. 잠깐만. 특징에 별표를 칠 거고, 특징 2번을 보시면 원경에서 근경으로라고 되어 있지. 요거 출제자분들이 오답 만드실 때 제일 학생들이 실수 많이 하게끔 만드는 게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순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원경에서 근경이야. 근경에서 원경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용어만 알면 되겠죠? 하늘아, 원경이 뭐야?
멀리 보고 근경은 가까이 보고. 그래서 시를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어디를 봐? 산. 산은 자하산 법문 녹으면 산 전체를 보죠. 그죠? 그러니까 멀리서 봐야 산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서 봐야 될 거야? 멀리서 봐야 될 거야. 그래서 이게 원경이 되는 거고요. 아, 맞다. 먼 산 청운사. 얘도 원경이겠죠? 원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느릅나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가까이 오죠. 이 구름이 조금 애매해. 구름은 좀 멀리 가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구름이 누구 눈 속에서 돌아가고 있대? 노루의 눈깔 속에서 돌아가고 있죠. 내가 여기서 하늘이 눈깔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멀리 서면 보여, 안 보여? 가까이 가서 눈깔을 쳐다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다? 근경이 되는 거다.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목 밑에 보시면 봄의 정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봄날의 정치야 그냥. 탈속적 세계, 요거는 이제 시험 선지 구성에 빨리 들어오세요 용연씨 이거 받아가고. 탈속적 세계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사용될 겁니다. 요 단어가. 이 청로루를 시험 문제 낸다면 탈속이라는 단어는 거의 99.9%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 아마 내가 학교 선생님은 아니니까 무슨 지문? 외래 지문. 이거 또 이러네. 이거 외부 지문으로 같이 활용해서 나오면 좀 골치 아파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어떻게 되겠어? 뭐 청운사라든가 산에다가 체크해 놓고 이 공간과 동일한 이미지의 공간을 다른 작품에서 찾아봅시다. 이거 까다롭죠. 주로 이제 외부 지문 사용할 때는 고전 시가를 많이 사용할 건데 자연의 이미지, 자연적 공간을 좀 중심적으로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된 언어는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색채감은 조금 있다가 바로 보면 되겠죠. 먼 산 청운사. 청이 무슨 청자야? 푸를 청자잖아.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교재 밑에도 설명이 나와요. 푸른 구름 절이라는 의미, 푸른색의 이미지, 탈속적 분위기 이러고. 그래서 색채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쉽게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정리를 해보면 절로 가.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다? 아이씨 얇아 이거. 시선이동이다. 정확하게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이동이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탈속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사실은 뭐 색채감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색채감을 못 찾는 학생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를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시의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 자,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이거를 선생님이 어디에서 지난번 강의할 때 선생님 착각을 했어. 실수했냐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 새끼가 잘못 가르쳤어 그러면 안 돼. 이거를 선생님이 몇 음보라고 했었냐면은 3음보라고 가르쳤는데, 이거 선생님이 좀 수업 준비해보니까 잘못 알고 있었어. 여러분들 뭐 그게 그렇게 되네. 나한테 왜 그래? 3음보가 아니라 몇 음보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면은요, 음보 이야기 나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3음보 아니면 몇 음보? 4음보밖에 안 나옵니다. 자, 요거 몇 음보로 갈 거야? 우리 4음보로 갈 겁니다. 그럼 몇 덩어리를 읽으라는 거야? 4덩어리. 얘네 두 개를 묶어서 4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봄눈, 녹으면. 이런 식으로 4음보로 읽게끔 되어 있더라고.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특징 동그라미 4번에다가 몇 음보라고 적어 놓을까? 4음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시를 다시 좀 보시면
먼 산, 청운산, 낡은 기아지 원경이죠. 시선이동 이런 건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먼의 위에 시적 호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시적 호용이 뭔지는 알죠? 원래 먼이라고 적지 말고 뭐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먼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글자 수를 문법적으로 깨서 먼이라고 적었지. 시적 허용 정도는 다 아실 거고요. 청운사, 푸를 청자, 색채 이미지 알 거고요. 산은 자하산, 봄눈 녹음, 자하산 이게 자주색이래. 요 자가 자주색이래. 그래서 밑에 자주색 이미지. 그래서 아까는 청이 무슨 청자였어? 그래서 푸른색 이미지, 자주색 이미지에서 전체적으로 색채 이미지. 근데 교재에 다 남아있는 거니까 잘 집중해서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보라색을, 보랏빛, 자가 보라색이랑 같은 맥락으로 본답니다. 환상적 분위기인데 이거 잘 안 써지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유사작품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박목월에 산도화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의 1년을 보시면은요.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1년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지금 이 작품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고 자꾸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외부 지문이 뭐가 나올 줄 나도 모르니까. 여기서도 이 구강산이 무슨 색이래요? 보라색이래요. 그래서 얘도 어떤 이미지냐면은 탈속의 이미지고요. 이 보라색이라는 게 상당히 신비로운 분위기. 근데 신비로운 분위기를 우리는 이제 교재에 그 프린트에 환상적 분위기라고 써 있는 거야. 세상을 속세를 떠난 느낌,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 탈속이다라는 것은 여기 이제 1년에 청운사에 나오죠. 탈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속세와 떨어져 있다는 공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박목월의 산도화라는 작품도 보랏빛 석산 탈속의 신비로움이고요. 하나만 더 적으면 실제로 뭐 구강산이라는 산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수업 준비하면서 공통점이니까 요 정도까지만 좀 전달해보면 어떨까 싶어. 이게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죠. 실제로 박목월 씨의 산도화라는 작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자, 산은 자하산 봄눈 녹음 다시 시로 와볼까요? 산은 자하산 봄눈 녹으면 계절 배경 봄. 쉽죠?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12구비를 뭐 별 내용 없는 거고요. 청로루 밑에 뜻풀이 보세요. 청로루 밑에 평화롭고 이상적인 공간 속에 맑고 순수한 존재. 여기에도 비슷한 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 작품이랑 이 산도화라는 작품이 되게 유사합니다. 도는 구름, 얘도 뭐 탈수적 이미지. 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편안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요건 조금 이따 할게요. 특징에 보시면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가 조화를 이룬다 그러죠? 일단 조금 이따 뒤에 읽으면 나오니까 용어만. 하늘아, 동적 이미지가 뭐야? 움직이는 거. 정적 이미지는 가만히 있는 거. 산은 동적일까 정적일까? 정적이겠죠. 도는 구름은? 도는 구름이라고 되어 있잖아. 동적 이미지고. 요런 거야.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짧은 시행을 배열하고 명사.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게. 요게 핵심 정리. 요 핵심 정리 밑에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을 겁니다. 박스 설명. 그것 좀 읽을 건데, 아이고, 이 시는, 아유, 잘못 눌렀다. 화자의 시선,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체크할게요. 화자의 시선 이동.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이야기했죠.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하는데, 요거 마지막 사오연에 시상이 집중되고 있다. 자, 사연과 우연 눈으로만 보세요. 1, 2, 3, 4.
청로로 맑은 눈에 도는 구름, 거기가 집중된 표현이래.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가르칠 때는 좀 힘들어요. 그게 왜 집중되어 있어요? 라고 말하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나도 공감을 못해요. 근데 국문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게 만들어 놨어. 즉, 4, 5연에서 청로루의 눈동자에 비친 구름을 묘사함으로써 시의 전체적인 풍경을 청로루의 눈에 비친 풍경처럼 표현하고 있다. 요 선택지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화자는 뭐만 보고 있는 것처럼, 청로루의 눈깔만 보는 것처럼, 이 눈깔에 산도 있고 낡은 기와집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그만큼 눈깔이 어때야 돼? 라섹 수술 존나게 해가지고 존나 맑아야 돼. 그래가지고 청로루가 뭐 되게 순수한 존재, 아까 이렇게 나왔던 거야. 됐죠? 그래서 4, 5연의 시상이 집중된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왜 집중되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시어풀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어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내신 정리하실 때 요 시고풀이 정도는 읽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냥 앞에서 다 설명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선생님이 더 읽진 않을 건데 이 부분은 체크를 할게요. 먼 산, 청운산, 낡은 기와집에서 이 청운산은 이게 진해지냐? 시인이 설정한 가상적인 공간이다. 요것만 좀 체크할게요. 그래서 박목월의 산도화라는 이 작품이랑 맥락이 되게 비슷해.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이라면 나는 이 작품을 연결로 외부 지문으로 내고 싶을 만큼이 아주 유사한데, 사실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 청로로라는 이 작품 자체가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부수 작품이라서 보통 시험지 문항을 구성을 하실 때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작품에 또 외부 지문을 결합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으시기는 해. 근데 선생님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화원고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정말 생뚱맞은 민홍전이라는 외부 지문을 갖다 박았잖아.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야. 방학 때부터 계속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 나머지는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느릅나무 피어나는 12구비를, 그러니까 12구비, 꾸불꾸불꾸불하는 건데 결국은 꾸불꾸불한 산길을 표현한 거야. 노루가 뛰어다니는 산길을 꾸불꾸불꾸불로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시행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호흡이 빨라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세요. 화면을 넘길 수 없으니까 시를 보시면 시의 3면을 보세요. 디귿이라고 되어 있는 그 위치죠.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12구비를, 그 부분은 시행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호흡이 빨라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위에 있는 1년, 2년보다 3년이 글자 수가 조금 더 많다는 건데, 봐봐. 글자 수가 요만큼 있는 행과 글자 수가 이만큼 있는 행이 있다고 쳐봐. 그런데 A의 행과 B의 행의 길이를 보면은 A는 좀 길이가 어떻고? 짧고, B는 길이가 좀 어떤데? 긴데, 시를 낭송할 때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행에 투자되는 시간을 동일하게 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요 길이를 몇 초에 읽었다면, 10초에 읽었다면, 얘도 몇 초에 읽어줘라. 10초에 읽어줘라. 그럼 되게 단순한 논리가 되죠. 길이와, 실행의 길이와 읽는 속도, 호흡은 비례관계가 돼, 반비례관계가 돼? 반비례관계가 되지. 호흡이 빨라져야지. 호흡 속도. 그치, 봐봐. 아니지. 그러니까 길수록 빨라져야지. 비례관계지. 미안해. 수학을 못해서 그래. 나가. 얘도 10초에 읽을 거고 얘도 10초에 읽을 거니까 얘는 좀 어떻게 읽어야 돼? 좀 빨리 읽어야지. 그 얘기입니다. 시행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호흡이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노루가 막 뛰어가는 장면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호흡이 빠른 게 어울리겠지. 나머지 두 줄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됐니? 그 다음에 시고풀이 3번을 보시면은 뭐 탈속적, 이거 앞에서 다 이야기한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실 시 내용 하나하나는 되게 쉬운 작품이야. 절대로 어려운 작품이 아니야. 키워드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은 화면 좀 줄일게. 너무 크다. 예! 다시. 왜? 왜 이렇게 크지? 좋았어. 여기 이해와 감상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감상은 또 스캔이 안 떠졌네. 그거 읽어볼게요. 이 시는 절제된 언어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된 언어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게 뭐 어떻게 절제되는지 저도 모릅니다. 체크. 절제된 언어와 색채감. 절제된 언어와 색채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순수하고 평화로운 자연공간을 형성했다. 순수하고 평화. 이제 포인트만 잡아주면 되겠죠.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한다. 이 시에 드러난 자연 풍경은 실제 현실이 아니라 아까 다 설명드렸던 거야. 실제 현실이 아니다. 가상의 공간이다.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풍경, 푸른색의 청운사와 청로로, 자주색의 자하산 등은 모두 일상세계의 현실성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화된 공간이다. 다 설명한 거야. 따라서 이 작품은 탈속적 기억하셔야겠죠? 한편 이 시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해. 원경에서 근경. 그래서 대상을 묘사. 청운사와 자하산에서 계곡의 느릅나무, 노르네에 비친 구름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또한 자, 요거 청운사, 산은 안 움직이겠죠? 기와집, 집은 안 움직여. 자하산, 산은 안 움직여. 그러니까 무슨 의미지? 정적인 의미. 그 다음에 청로로는 막 뛰어가고 있는 느낌이라 그랬죠? 그래서 호흡이 빨라진다 그랬어. 구름은 돌고 있다 그랬지? 그래서 어떤 이미지? 동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도 나왔지만 푸른색과 자주색이 무슨 대비? 색채 대비. 위에 다 설명한 거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되겠지. 이와 같이 이 시는 전체적으로 대상과 요 문장, 대상과 화자 사이의 거리감. 화자는 약간 이렇게 청로루를 뭐하고 있는 느낌이야. 멀리서 또는 조금 가까이 가서 뭐하고 있는 느낌이야. 관찰하는 건지 완전히 뭐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고 막 교감을 하고 물화일체를 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대상과 화자 사이의 거리감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된 거고요. 뭐 나머지는 뭐 밑에 건 읽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는 조금 잘 안 나왔는데 청운사, 자하산, 느릅나무, 청로루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표현한 거야? 순수하고 평화로운 자연. 그래서 결국에는 화자가 이야기하고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상화된 세계.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시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뒷면을 잠깐 보세요. 뒷면. 다음 뒷면을 보시면 앞에서 다 설명한 거라서 여러분들 문제는 답지도 없어요. 어차피 그냥 설명만 보시고 여기 프린트 문제는 안 푸셔도 돼. 문제 필요한 거 있으면 선생님이 다 나중에 챙겨 드릴게. 이 시는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자연의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대상 묘사만 체크할게요. 묘사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잘 쓸 수가 있어.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청운사의 낡은 기와집.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오는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고요. 아까 그 사연과 오연이 시상 집중이라는 거 있었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운율과 어조의 변화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학습활동 가르칠 때 좀 전달을 잘못했어. 이 작품은 몇 음보? 4음보.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은 그냥 어떻게 4음보 읽는지 그냥 그런 얘기 나오는 거야. 특별히 어렵지 않아. 그래서 3음보 아니라 4음보로 보셔야 되고 호흡이 뒤로 갈수록 살짝 어떻게 되다가 빨라지다가 다시 살짝 느려지겠죠. 잠깐만 거꾸로 다시 넘겨봐. 5연, 6연은 길이가 어때? 되게 짧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호흡이 이렇게 느리게 내려와야겠지. 이해되지? 자, 이렇게 해서 청로루의 작품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요거 유튜브 강의로 들어야 되는 일도 있어서 강의를 너무 무식하게 묶어서 하지 않을 거야. 짧게 끊어서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윤동주 하면 항상 기억했던 게 뭐야? 수영아! 수영아! 수영아!
자냐! 저 맞박에 저 이씨 머리는 잘라가지고 이씨 내가 생각했던 얼굴이 아니야. 윤동주. 우리 윤동주 씨, 수영아, 윤동주 씨 뭐 배웠어? 시험범위 들어가는 거 이번에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래도 수영아 뭐 배웠어? 어? 그걸 가르친 적이 없다 내가 너한테. 씨. 일제강점기 시대 때 얘는 무엇의 아이콘이야? 성찰가. 적지 마세요 이거는. 희생. 희생의 아이콘이야. 윤동주 시집이든 가방을 들고 자신의 삶을 보는 거거든. 윤동주가 성찰의 아이콘이니까. 그래서 밑에 키를 보시면은요, 아까랑 비슷하게 보시면 자아, 성차, 반성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다시 할게요. 아까 색칠하셨죠? 요 생명병시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고요. 이렇게 성찰로 화살표 연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기가 말로는 생명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은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윤동주 성찰의 아이콘. 윤동주 시집이든 가방을 들면서 자기를 성찰해. 사실 뭐 이렇게 가르치긴 하는데 시의 상황을 잠깐 보시면은요.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성찰이 되는 건데, 그리고 모든 시험, 다시요, 모든 작품에서 성찰을 이야기할 때는 그 관련 메시지, 그 매개체가 나오지. 얘는 관련 사건, 관련 매개체는 뭐야? 개새끼가 신발에 오줌 싼 거야. 근데 이게 성찰이랑 뭔 상관이야? 야, 내가 어느 날 출근하려고 운동화 딱 신었는데 우리 똥개새끼 오줌을 빡 싸놨어. 개빡치는. 하늘아, 니 그 똥개 이름 뭐지? 애기. 아, 이름 참. 야, 나도 애완견 이름 그냥 막 졌지만 너도 좀 그래. 애기가 네 옷에다가 똥 쌌어. 어떨 거야? 용서돼? 안 되지. 이거 용서. 그래, 좀 그래, 사실. 그래도 우리는 시 안에 생각해 봐야 되니까. 윤동주 시집이든 가방을 들고 제목이죠. 자, 윤동주 시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프린트 밑에 적혀 있어요. 참회와 반성, 부끄러움의 시를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린트 보시면은 요렇게 점선을 따라가면은 박스가 하나 나와요. 그죠?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좀 읽어볼까요? 윤동주 시인은 부끄러움과 자아 성찰의 시로 유명한 시인이다. 자신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깨달은 점을 바탕으로 순수한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려는 시인의 의지가 담긴 시집은 화자로 하여금, 자, 여기 체크할게요. 시집은 화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역할.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이 성찰의 메시지.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럼 시를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윤동주 시집이든 가방을 들고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 라고 소리치나 시를 읽은 겁니다. 절대로 욕을 한 게 아니야. 이 개새끼! 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자신에 대한 질책과 반성 충분히 이해되죠? 그럼 내가 야 이놈아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 거의 욕하듯이 이야기한 거지. 이 애기 개새끼 이러고. 그러니까 밑에 설명 뭐라고 나와요? 생명경시라고 나오는 거야. 이해되지?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서, 자 보면 여기 잠깐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네모를 치면은 이게 누구? 평소. 가치관 또는 이제 언행. 자기는 평소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고 살았어?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등산을 갔는데 어떤 사내가 개를 데리고
내가 어느 날 등산을 갔는데 어떤 사내가 개를 데리고 온 거야. 아니 어떤 사람이. 근데 이 사내가 막 화를 낸 거야. 그 사내 개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라고. 그걸 누가? 화자가 이거를 목격하고 비난을 하는 거야. 사내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애. 그러니까는 이 부분도 다시 네모를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평소 나는 생명 존중을 매우 강조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신발에 오줌 쌌다고 야 이 개새끼야 라고 했으니 평소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과 일치한 거야, 불일치하는 거야? 불일치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우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라고 시를 쓰는 거죠.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렇게 프린트에도 지금 동그라미 쳤죠. 잠깐 보시면 못하는가, 견디지 못하는가, 견디지 못하는가 보이죠? 그러면 표현상의 특징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종결음이 반복이 되는 거지. 네. 종결음이 글자 왜 이렇게 안 써지냐? 대충 보이죠? 종결음이 반복이 되는 거죠. 쉽지? 되게 쉬운 시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나는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계속 성찰.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별표. 결국 나는 강아지를 용서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단어가 핵심적인 주제, 화자의 깨달음이 되는 거죠. 다 설명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프린트에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살아생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게 아니야. 시를 통해서 자기가 배웠다는 거야.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성찰.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그다음 마지막 문장 별표.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렵다. 옹졸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라고 여러 프린트에 나오는데 일단 내가 성찰을 했으니까 사과를 하더라도 누가 먼저 해야.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걔가 먼저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더 미안해지겠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구절 오른쪽에 시고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앞에서 다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4번만 조금 우리가 네모 쳐놓으시던 뭐 어떤 식으로든 이 마지막 구절만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 그냥 똑같이 성찰의 이야기밖에 안 나와서 할 게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4번만 보시면 오늘도 이제 강아지가 나를 먼저 용서할까 봐 두렵다. 화자는 구두를 던진 화자의 행동에 놀라 의자 밑으로 숨어 들어간 강아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강아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 그래야지 문장이 성립돼. 내가 강아지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아지가 먼저 용서를 구할까 봐 무서운 거야. 내가 벌써 용서를 구했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아직 구한 거야, 구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일치성 같은 문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말을 떠올리면서 자칫 자신이 경시한 강아지가 먼저 자신을 용서하고 다가올까 봐 옹졸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 보인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사실. 그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해와 감상 부분을 보시면 그냥 마지막을 잠깐 먼저 보세요. 밑에 표가 그려져 있으실 겁니다. 강아지가 뭐 했어? 오줌 쌌어. 그래서 뭐 했어? 욕설과 분노. 여기에 이제 뭐라고 필기해 놓을까? 이 개새끼! 여러분들 쓰지 마라. 쓰면은 괜히 좀 이상하다. 엄마가 행여나 이렇게 현우 프린트 봤는데 개새끼 적어놓으면 뭐 하는 거니? 뭐 어떡하니? 쓰지 말자 이거는. 그 다음에 성찰 부끄러움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시의 큰 틀이니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위에를 볼까요? 이 시는 정호승 시인이 50세가 넘어 5년 만에 출간한 시집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수록된 작품이다.
뭐 별 내용 없고요. 그냥 어디를 줄 거면 여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윤동주 시집은 자아 성찰과 부끄러움을 통해 시인에게 언어를 가르침을 주는 소재다. 앞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저 마지막 문장만 한 번만 더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뒷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 시는 뭐 어렵지 않아 가지고요. 뒷면을 보시면 작품을 보시면 이제 상징적 의미 나오는데 뭐 별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살짝 넘어간 게 이 부분을 좀 넘어갔는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밥만 먹는다. 세속적인 욕구만을 추구한다. 이 부분을 아까 깜빡 잊고 넘어갔어.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가 그렇게 큰 실수는 한 건 아닙니다. 사소한 실수. 용서하는 법. 이거를 내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요 세 군데만 조금 조심하셔서 그냥 단어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거 별표 쳐놓을게요. 종결 어미를 통한 자기 방송. 아까 미리 보여드렸어요.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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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종결 어미로 니은가를 사용하고 있다.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야? 의문형이잖아. 못하는가 못하는가 의문형이죠.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성찰을 하면서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지? 앞에 설명한 거잖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일상에서 찾은 화자의 깨달음과 반성. 뭐 이건 별게 없어요. 이거만 보시면 되고요. 밑에 것도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게 사실 옆에 2번 문제 보시면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의 주제랑 지금 읽은 시의 주제랑 완전히 똑같아. 근데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버리면 성찰의 외부 지문이 한두 개야. 끝도 없어. 혹시 아냐 이거 나올지?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 이게 결국 여기 옹졸하다가 화자를 나타내는 거거든. 혹시 몰라서 눈으로만 보시라고요. 해서 윤동주까지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정지상의 송인 나오죠? 이것도 잠깐 쉬었다 할게.